예,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 제가 조금 한 2, 3분 정도 늦었죠? 어, 여러분들, 우리 또 반갑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즐겁게 또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충성!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D- 며칠인가요? 며칠입니까? 3일입니까? 긴장되죠? 긴장될 거예요. 어, 토요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많이, 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시험 보고 나서 웃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한번 해설 라이브로 한번 할까요? 라이브 해설 강의 한번 좋겠다 하시는 분들, 네, 답변 한번 주세요. 호랑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 제가 또 카페에다가 답변 달았는데, 진도별 문풀 문제는 중 정도의 중에서 중상.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지 문제집은 중상 정도입니다. 중상. 그리고 어, 학원에서 했던 2주 그 마무리 특강 문제 있었죠. 그건 중상에서 상.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중경 가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상이에요.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던 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정도 불이탈을 대비해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무리로 그러고 우리가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 정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3회죠? 3회. 선생님, 저는 나이가 올해 31살인데 사기업 5년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퇴사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아직 도전이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중경이 가게 되면은 세 부류로 나눠져요. 25세를 기준으로 해서 25세 밑으로, 그 다음에 25세에서 30세, 그 다음에 30세 이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더 분화돼서 35세 이후 이런 식으로도 나눠져요. 그래서 31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고 한참 공부할 나이입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에요. 저도 이번 건 그나마 할만했네요. 그래요. 1회, 2회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제들도 잘 보시고, 또 3회 오늘도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천히 진도 나가 볼까요? 우리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라이브 하시면 여러분 다 들어와 오셔야 돼. 들어오실 분들만 네네네 답변 달아주세요.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나서 라이브 해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경찰 간부 합격한 황준혁 쌤이 합격시킨다. 자, 출제연 황준혁. 자, 3회 봅니다. 3회.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5세기 말 독일의 경찰 개념은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 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프랑스 개념이 독일에 개수되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2번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1 동그라미 절박한 위험을 제거 방지 절 동그라미 그래서 일절 위험을 제거 방지하는 것이 임무다. 그 다음 3번 1850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그랬죠. 1850년입니다. 요거 3번 별표. 3번 옆에다가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요거 두 개로 비교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850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우리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복리 증진이다 라고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게 하여 현행법 범위내에서 의무 동그라미 의무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그랬죠. 이건 1931년의 프로회생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치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위생 업무인 협의행정경찰 사무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였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경찰 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죠. 여러분들 2번 잘 풀었습니까? 2번. 여러분들 즉시 강제하고 강제 집행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특히 강제 집행은 4가지가 있죠. 대집행, 집행벌, 강제 징수, 직접 강제가 있는데 이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를 구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때 즉시 강제 영장조 관련된 내용 나왔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냐? 그럼 즉시 강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야기한 그 국민에게 하명과 동시에 강제 집행하는 거야. 동시하기 때문에 즉시 강제한다 이거야. 즉시 강제한다. 근데 강제 집행이라는 게 뭐야? 하명을 한 다음에 그 상대방 국민이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 이행을 우리 행정관청이 기다렸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행정관청이 강제로 집행한 게 강제 집행이야. 그래서 그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 특히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하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기억번. 불법 체류 외국인 강제 퇴거 조치. 추방 나오죠. 추방. 오케이. 요거는 뭡니까? 즉시 강제. 즉시 강제 가지고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직접 강제. 그래서 기억번은 옆에다가 강제 집행 가로 열고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즉시 강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오죠. 경찰, 장구, 분사기, 체류탄, 무기를 사용한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범인에게. 그래서 이거는 대인적 즉시 강제. 우리 경지법에서 배웠죠. 경지법은 즉시 강제 일반법이다. 디귿번, 그래서 니은번 즉시 강제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 강제 수용, 강제 치료. 여러분들 코로나19 확진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죠? 확진 판결 받으면 바로 뭡니까? 의사들이 와서 가운 입고 와서 데리고 가버리죠, 응급차로. 강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수용시키죠. 그런 다음 치료하죠. 요거는 뭐다? 요것도 즉시 강제입니다. 즉시 강제예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적 즉시 강제입니다. 리을번, 무허가 10분 영업소 폐쇄 조치 나오죠. 요것도 여러분들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강제 집행 중 직접 강제. 그 다음에 미음번, 영업신고하지 않은 공중위생업소 폐쇄 조치 나오죠. 요것도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직접 강제. 그 다음에 비읍번, 해산 명령 후에 집회 시위자 직접 해산 나오죠. 요것도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제가 막판 2주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이와 유사한 내용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시업번 나오죠. 청포, 도금, 화양류 등 제조소 있죠. 제조소 등의 출입 조사 나오죠. 요거는 대가택적 즉시 강제. 그래서 우리는 경지법 시간에 경지법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즉시 강제 일반법이라 했죠. 근데 즉시 강제는 경지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에서도 많이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요거는 대인적 즉시 강제. 그래서 2번은 니은, 디귿, 비읍 3개가 즉시 강제입니다. 그리고 자, 리을번, 미음번, 비읍번 이런 거 나오죠? 무허가 식품 영업소 폐쇄하는 거, 그다음 공중위생업소 폐쇄하는 거, 그다음에 불법 집회 시위자 강제로 해산하는 거, 그다음 외국인을 추방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은 별표에서 요런 것들은 강제 집행 중에서 직접 강제구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번은 답은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번, 디귿번, 시업번 그래서 3개입니다. 3개. 3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3번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1번 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인업체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 약속 또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어제 했던 내용이죠. 100만원 또는 매회경 300만원 초과하여 300만원 이하야. 이하일 때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은 1번이 틀렸어요. 2번 조사기간은 조사, 감사,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 해당. 조사, 감사,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통보, 징계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 누구든지 부정청탁 금지법상 위반 행위를 하는 거 알았을 때는 조사기관 등에게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면은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수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최완철 우리 학생 3번 1번 초과라 그대로 하고 3년 이하 3천만 원 받고도 괜찮은가요? 그래도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지. 우리 경찰 출조위원들이 여러분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오고 100만 원 또는 매년 300만 원 초과하는 이렇게 나오면 3년 이하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자에게 통보를 준다는 겁니다. 3번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의 공직자 등은 외부 강의 등 경우 1시간당 잠깐만 3번 다시 봅시다. 다시 봐요. 자,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초과는 틀렸고 2번 조사기간은 마친 날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2번 10일이에요. 10일 아니 3번이 지금 보니까는 선생님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 잘못 만들었어요. 자 다시 봅니다. 3번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틀렸어요. 오케이. 아니요. 적절한 거 찾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쭉 훑어봅시다. 지금 1번 틀렸어요.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도 7일이 아니고 10일이고 2번도 틀렸고 3번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범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의 공직자 등은 외부 강의 등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한 건당 상한의 10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한 경우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의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 초과한 사례를 받아서 아니 된다. 자, 3번도 틀렸습니다. 3번도 틀렸고 공직자 등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외부 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를 마친 날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4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적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틀렸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가 다 틀렸어요. 전부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삼번은 1시간 상한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초과하는 사거래금 받아서 안 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뒷부분이 틀렸어. 뒷부분.
자, 3번은 다 틀렸어요. 그렇지.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 범인의 임직원,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자 그 임직원의 공직자 등은 뒤에 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사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과 사례금 있잖아. 이거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근데 우리 경찰 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들은 1시간을 초과해 강의했을 때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사례를 받으면 안 돼. 근데 요 사람들, 각급 학교장 등은 뒤에 초과 사례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은 모두 다 틀렸어요. 다 틀렸다. 3번은 모두 다 틀렸어요. 4번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 등에 이양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되면 위임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수행기관이 자기 이름과 책임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맞습니다.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중 임의대리 나오죠. 임의대리는 수권에 발생하는 대리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며 그랬죠. 자, 임의대리는 일부 대리죠. 일부 대리. 그래서 전부가 들어가 틀렸어요. 전부는 법정대리. 그래서 법정대리를 전부대리 이렇게 표현하죠.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틀렸어요. 3번 권한의 이임은 위임청의 권한이 수임청의 권한으로 이전되므로 반드시 법령 근거가 필요하죠. 그러나 내부임, 이임전결은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내부 이임은 주로 누구에게? 하급관청에게. 위임전결은 보조기관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부 이임의 부, 하급관청의 하, 그래서 부하기관에게. 그다음 위임전결의 위, 보조기관의 조, 이조기관에게. 이렇게 두 문자를 암기하시면 돼요. 4번 법정대리에는 법정사실 발생과 함께 법령 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관계가 형성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자의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대리관계 발생하는 지정대리가 있다. 맞죠? 그래서 4번 답은 2번. 5번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감사 담당자는 해당 감사 부분에 관한 3년 동그라미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이해력 및 표현력을 구비한 사람의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 맞죠? 2번 감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 사항 등이 포함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및 지방청에 시달한다. 맞습니다. 감사관은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입니다.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피감사 기관의 장에 통보를 하라. 그래서 감사관은 연간 감사 계획은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지방청 등에게 시달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은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피감사 기관장에 통보를 하라 그랬어요. 네, 답은 3번. 4번 감사관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 또는 문책의 요구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번은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5번은 1번, 2번, 3번 숫자 나오죠? 3년 이상 실무 경험, 1월 31일까지 연간 감사 계획 수립하여 하달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 예정 7일 전까지 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피감사에게 통보를 해준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우리 댓글 한번 달아줍시다. 네 하고. 오케이. 자, 6번 수사경찰 인사 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가? 6번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요.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두고 평상시에 못 봤던 내용들은 불이탈을 대비한다 생각으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승진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순경시험 나올 때가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 봤어요. 불이탈 대비형입니다. 자,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수사경과는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임의제 해제 사유와 필요제 해제 사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는 기본서 등에 있어요. 자, 1번 직무 관련 금품 형수수 중대한 동그라미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징계청을 받은 경우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맞죠? 한다. 필요적 해제 사유입니다. 2번 인권 침해 편파 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2번은 임의적 해제 사유입니다. 3번 수사경과 유효기간 5년 내에 수사경과 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5년. 4번 도박, 사행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 업무 실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이번에 2년 동그라미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임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임의적 해제 사유, 필요적 해제 사유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은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7번 부패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을 하여야 한다 그랬죠. 좀 전에 누구든지 부패방지법을 위반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감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본같이 한다는 겁니다. 2번 7번은 부패방지법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부패방지법에 2번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 혐의 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경찰 공무원, 검사 등이고 부패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7번은 부패방지법 내용이에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니고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3번 조사기간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입니다. 60일 이내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통보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부패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해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7번은 여러분들 부패방지법 내용이에요. 부패방지법.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0일이 아니고 60일입니다. 60일. 그 다음 8번. 다음은 행정입법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으로 위임의 범위는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사항만 위임을 할 수 있고 법률에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자, 법규명령 간의 재임에 있어서 법률로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하위 명령이 위임할 수 있으나 수임 권한 전부를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처벌, 벌칙 규정을 위임할 때 구성요건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을 할 수 있고
형벌의 정도에 관하여 법률의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별표에서 잘 알아두십니다. 특히 경영과 특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4번 법규명령입니다. 명령은 그 근거에 따라서 위임명령, 집행명령 구분되고, 자, 집행명령 상위 법령의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법규사항을 규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십니다. 8번 별표에서. 9번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8번은 답은 4번이에요. 행정절차법상 부단적 처분 절차 중 의견 청취 절차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절차 어떤 게 있었죠? 처분 절차, 신고 절차, 행정예고, 입법예고, 행정지도. 그래서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오면 시어머니가 뭘 교육시킨다 이 사람들? 처신과 예법을 지도한다 이렇게 안겨있죠. 그 처분에는 상대방 이익을 주는 수익적 처분, 상대방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부단적 처분이 있어요. 이 부단적 처분 절차 중에 의견 청취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의견 청취 절차는 다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행정청을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을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 밑줄 당사자 등 나오면 10일입니다. 10일 10일이에요. 당사자 나오면 뭐다? 10일이요. 10일. 그런데 7일 동그라미하고 위로 화살표 합니다. 청문 주재자 적어놓았어요. 청문 주재자. 자, 청문 주재자에게는 청문이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일정 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돼. 2번 별표. 자, 7일 전까지 동그라미하고 위에다가 화살표 청문의 주재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해주는 건 10일 전까지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공청회는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그렇지. 주재자가 7일. 그렇지. 당사자 등은 10일. 공청회는 14일 전.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렇게 여러분 14일. 그렇지. 공청회 14일 전.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둬. 그러니까 2번을 모르고 선생님한테 질문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들에 그쳐야 되며 행정주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히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맞죠? 4번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되고 행정지도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케이 라이트 영 오케이 잘했어. 박수. 10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30일 동그라미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의 문서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경과한 날부터예요. 30일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자,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라 그랬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동그라미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공공기관이 비공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겠다라고 통지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제3자는 통지받나도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이의신청 받고 나서 며칠 이내에 의결해야 돼? 7일 이내. 그러면 7일에 결정 못하면 7일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7일 연장 가능해. 그럼 봐보세요. 공공기관이 나한테 공개하겠다고 통지해줬네. 7일. 그 다음에 이의신청 7일. 오케이. 공공기관이 나한테 공개하게 통지를 해줬죠. 나는 이의신청 7일, 통지받나도 7일 내에 이의신청하죠. 그 다음에 당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고 7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죠. 오케이. 77730.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은 7일 내 이의신청 결정 못하면은 7일 만료된 다음날부터 7일 연장 가능해. 그거 3개 하니까 21일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공공기관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결정한 날로부터 실제 공개하는 날까지 며칠의 간격을 두라? 30일 간격을 두라. 오케이, 한성. 박수. 이거 하는 친구들은 경제론이 어느 정도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4번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자,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은 1번이에요. 11번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2022년도 되면 경찰학교는 40문제 출제되면서 그다음 필수 과목이 되죠. 그러면 반드시 이 원인론과 관련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와요. 자, 1번 봅니다. 버저스 에이커스 나오죠. 에이커스 또는 아커스 그럽니다. 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었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고 하는 차별적 강화 이론 대표적인 학자다.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되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청소년이 칭찬을 받거나 처벌이 없게 되면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잘했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또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이겁니다. 이거 차별적 강화 이론이죠. 칭찬 어떻게 해야 한다? 범죄 의사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 아빠가 강해. 내가 저번에 이거 해줬던 내용 같은데 A컷의 A, 그 다음에 버저스의 B 해서 아빠는 칭찬받으면 강해진다.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브리아르, 그 다음에 필라비는 간섭적 목표 밑줄 지향하는 노력이 인간의 행위를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에 전념시킴으로써 인간의 범행 잠재력을 통제하게 되어 일탈을 감소시킨다는 동조성 전념을 주장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게 합격하는 게 목표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전념하다 보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통제하여 통제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다? 동족성 전념 이론.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3번 글라스입니다. 글라스. 청소년들이 영화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는 차별도 동일시 이론의 대표적 학자다 그랬어요. 맞죠? 청소년들이 조폭 영화를 보면서 조폭의 어떤 두목들을 보면서 멋있다. 나도 저 사람같이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가 조폭인 양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글래서입니다. 글래서. 자, 글래서를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래스가 뭡니까? 글래스면 컵이 연상되죠. 글래스.
그래서 연도 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습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글래스는 동일, 오케이? 글래스는 보다 동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4번 기금속 매장에서 반지를 훔친 사람이 내가 반지를 훔쳐도 주인은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지를 절취한 경우는 마차와 사이크스가 주장한 중화 이론 중 피해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발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와 사이크스는 중화 기술 이론을 주장했어요. 중화 기술 이론을 주장했다. 중화하는 기술이는 5가지는 책임을 회피, 그 다음에 피해 발생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부정하고, 오케이. 마사지는 중화, 오케이. 그 다음에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 대한 호소,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사례는 피해 발생을 부인한 겁니다. 피해 발생을 부인한 거예요. 마사지는 중화, 맞죠? 맞습니다. 마사지는 중화. 중국 마사지가 짱용, 띵화, 그렇죠? 마사지는 중화.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피해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피해 발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피해 사실 또는 피해 발생을 부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12번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등록된 신상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45조 등록정보 관리. 1항 여가부 장관은 기본 신상 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등록 정보를 보존 관리해야 된다. 자, 등록 정보를 보존 관리하시는 분은 법무부 장관이죠. 여가부 장관이 아닙니다. 여가부 장관은 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존 관리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쭉 보면 1호 신상 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 10년 초과안의 징역 근고를 선고받은 사람 30년. 맞죠? 신상 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근고 20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호 신상 정보 등록이 원인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근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청법상 공개명령 확정된 사람 15년 그랬죠. 15년. 맞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원인된 성범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 10년. 맞습니다. 그 다음 45조의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1항 신상정보 등록이 원인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 받은 날부터 2년이죠. 2년이 경과하여 형법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그렇죠. 조두순 요것 때문에 안산 난리 났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3,600명 이상이 조두순이가 안산에 정착하면 안산을 떠나겠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 12번 다시 봅니다. 기억번 여가부 장관이 아니고 누구다? 법무부 장관. 자, 법무부 장관이 등록 정보를 보존 관리하는데 1번 사형, 무기 10년 초과일 때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일 때는 20년, 3년 이하일 때 아청법상 공개명령 확정된 자 15년, 벌금형은 10년.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선고유예 받고 나서 2년 경과면 면소된 걸 간주되어서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를 집행유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은 3번입니다. 3번. 두 개가 틀렸어요. 13번 현행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실종아동 등 업무 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자 등은 그랬죠. 그 직무 수행을 하면서 실종 아동 등이 많았을 때는 경찰 신고 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정보통신망인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수배 대상은 보호시설에 가실 거죠.
보호시설 입소자적 무연고자 보호시설 동그라미, 가출인의 가 동그라미, 실종아동 등의 실. 그래서 보호시설에 가실 거죠. 이렇게 암기합니다. 4번, 3번 맞고요. 4번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수배 후 그렇지. 시동. 선생님 또 수업 시간에 시동 예를 많이 들었었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수배 후 발견된 18세 미만의 아동, 가출인은 수배지 5년간 보관하고 치매 환자, 각종 장애인들은 10년간 보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두 문제 어떻게 한다 해서 여러분들 18세 미만의 아동 그래 18 까우 잡지 마. A 10년 치장하지 마 이거. 에? 욕같지만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18 까우 잡지 마. 에이 10년 치장하지 마. 얼굴 칠해봤자 호박이야. 뭐 이런 거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건 두 문자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우리 혹시라도 여학생 있으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13번 다음 4번. 14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지금 거실에서 있어요. 우리 누뚱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14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열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에 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 밑줄 경과원에 체열을 했다는 사정은 쭈쭈쭈쭈쭈 이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음주운전자가 우리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니까 바로 피 뺍시다. 또는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 보고 나서 30분 이내에 피 뺍시다라고 요구하면은 즉시 체열을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1시간 12분 만에 피를 뺐어요. 즉시가 아니죠. 그렇지만 1시간 12분 만에 피를 뺐다는 것은 음주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2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있다니까 틀린 거죠. 단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2번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5시간 후 집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음주 측정 불응죄 성립하죠. 그 다음에 3번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를 모터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을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이 아니다. 우리가 운전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나 화물을 장소적으로 이동하겠다는 고의 플러스 시동을 걸어서 발진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즉 기아를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고의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다. 4번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보호조치 대상자로 두 문자를 어떻게 한계하죠? 경주자, 미병부 등이죠.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에 음주추정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추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입법한 보호조치를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추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추정 불응죄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보호조치 대상자로 판단하고 경찰관서로 데려왔죠. 데려온 다음에 음주추정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그 보호조치가 위법하다 이거야. 위법한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어떤 음주 측정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5.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종 보통면허 나오네요. 승자 조건 10인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군함자 등 제외 운전할 수 있고, 자, 임시운전 증명 요기한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대상은 40일.
서장은 필요시 유효기간 1회 20일 보면 연장할 수 있죠. 3번 일정 특수 면허, 대형 견인차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군환차 면허가 있고 이 중 소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총 중량 3.5톤 미만이 아니고 이하죠, 이하. 견인형 특수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다.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다음은 3번.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입국 동그라미 하나로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15번은 답은 3번, 16번. 경찰 재난 규칙에 대한 설명을 좀 옳지 않은 것. 경찰 재난 규칙이죠. 경비국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을 때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재난상황실은 총괄반, 대책반 등등등 편성한다. 그 다음에 경계단계. 어제 우리가 관주, 경심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죠.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그래서 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 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해요.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단계. 그래서 농경사회. 오케이, 맞는 말이죠. 자, 심각단계.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난 발생이 확실시 되는 거 심실. 맞죠? 4번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 중 심각 단계에서는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들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다만 그 밖의 단계에서는 경찰청장이 아니고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아니고 경비국장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다음 몇 번? 4번. 4번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번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배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 있죠. 앞부분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이건 뭐다 여러분들 호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배하는 등의 활동을 이건 뭐다? 경비활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비의 경, 호의의 호, 그래서 경호 이렇게 표현하죠. 연도경호 그랬죠. 연도경호는 물적 위해조세가 방대하여 엄격하게 통제된 삼중경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삼중경호 원리. 1선, 2선, 3선. 1선, 2선, 3선. 그렇죠.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요거는 행사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사장. 연도경호란 게 뭐야? 대통령께서 차를 타고 가는 도로, 걸어가는 도로상에서는 삼중 경호 원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 그 다음에 답은 행사장 경호에 있어 1선은 경비구역이 아니죠. 안전구역입니다. MB 출입이죠. MD를 설치 운영, 그 다음에 비표 확인, 출입자 감시, 출입 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 라반 행사장 경호에 있어 2선은 경비구역이죠. 경비구역. 그래 틀렸습니다.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마번 경호의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 다른 말로 보안의 원칙 그랬죠. 오케이, 안전한 비계. 오케이, 제가 해드렸던 두 문자네.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행차 코스, 행사 예정 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다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8번, 70번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집회 및 시위 주최자는 금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장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금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 미신고 집회입니다. 집회를 할지라도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 이창 건물 외벽에서 소음면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져 지점을 하되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내지 1.5 높이에서 측정을 한다. 4번 위 3의 소음 측정 장소에는 주된
주된 건물에 경비 등에 의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 부호 동그라미,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 영업시설물 영 동그라미, 공원의 관리사무소 관리 동그라미. 그래서 부영관리죠. 부영관리. 오케이. 부영관리는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여러분들 그 부영관리 이 말은 뭐냐면은 부영건설이라고 있죠. 부영건설이 여러분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약간 허술하게 지어. 에? 그래서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영건설을 나라가 관리한다. 그래서 부영관리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돼. 자, 부영관리는 소음 측정 장소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금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날로부터. 19번 나오죠. 다음 인터넷상에 그렇지, 부실공사의 대명사. 그래서 부영건설이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뉴스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19번 다음에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유형이다. 그렇죠. 인터넷 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범죄 유형이다 그랬어요. 사이버 테러형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자,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고, 부영 아파트 살아요. 왠지 우리 생고시 조금 기분이 껄쩍지근했겠네요. 부영 건설도 부영 아파트 참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가끔씩 뉴스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생고시 미안해. 자, 봅니다. 사이버 범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 사이버 범죄가 있어요. 그럼 사이버 테러형 범죄란 게 뭐냐? 전자기적 침해 장비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이버 테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사이버 테러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 이라크,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다? 김정은이 코리아, 제 작것들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자? 사이버 테러 하는 거 있죠? 테러와 관련된 게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김정은이 코리아, 노스 코리아에 저놈들이 엄청나게 이걸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이버 테러형 범죄라는 것은 전자기적 침해 장비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걸 말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별표에서 알아도. 그래서 기억보 해킹. 많이 들어봤죠? 해킹. 사이버 테러입니다. 테러.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거. 디귿번. 테러입니다. 테러. 그 다음 1번. 메일 폭탄. 이것도 사이버 테러입니다. 테러. 그 다음에 비읍번. 이거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리을, 비읍 4개는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운영, 사이버 스토킹 이런 것들은 일반적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답은 3번. 20번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이다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급증적 다문화주의 나오죠.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맞죠? 동화주의 나오죠. 동화주의. 이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죠.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겁니다. 사회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 집단 고유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 따를 걸 요구한다. 우리나라가 대표적 얘기죠, 여러분들. 동남아 신부분들, 다문화 가족에게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습, 우리나라의 문화, 언어, 법규 이런 걸 따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기회는 줍니다. 좋다 결과 자동 기회. 그렇죠. 우리나라에 다문화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기회는 균등하게 준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거 1차 때 대비해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3번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이건 다운주의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 절충적 형태로 다문화주의를 결과 동그라미 있어서 평등 보장침에 접근한다. 그렇죠. 다원주의, 다원주의의 발음보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소수 집단 자결 원칙, 자결 원칙이라는 게 발음보다 급진적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했던 두 번째 안개등 나오죠. 동남아 신부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에 되면 자동적으로 뭘 준다? 기회는 균등하게 평등하게 준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쩌더라? 좋다 결과. 오케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3회를 풀어봤어요. 3회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점수 좀 잘 나왔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조금 쫓기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으면 우리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괴감 들어요. 이거는 중견가는 아이고 그래 잘했네요. 20번 4번 20번에 4번 다원주의는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결과에 있어서 평등 보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문화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나라 동남아 신부와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현실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다문화 가족들이.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족들 우리나라에 쉽게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착을 잘하도록. 했더니 결과가 좋다 이겁니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오케이? 항생 읽다 가자. 화이팅! 저도 여러분들 진짜 저 수험생을 해봤잖아요. 자결원칙,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 미국 내에 여러분들 흑인들, 그 다음에 미국 내 원주민들, 인디언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겠다 이거지. 급진주의죠. 김가영 학생 80점, 민수 오늘도 70점, 70점 이상 맞으면 실제 지으면서는 여러분 실제 시험 90점 이상 맞아요. 슬램덩크 정대만 항생 1타 가자. 저도 1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도 수험생을 해봤고요. 합격을 해봤죠. 그리고 경계론 이런 거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점 맞은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100점 내가 맞을 수 있어요. 100점 아니어도 90점, 95점 이상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계단 모의고사 있나요? 네, 내일도 선생님이 자료 올립니다. 내일 아침에 한 12시쯤에 정답 해설지 올리고요. 내일 모의고사 또 여러분들 보내줄 겁니다. 내일은 제가 좀 약속이 있어서 바로 이게 실시간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문제하고 해서는 바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카페 자주 들어오시고요. 질문도 자주 하시고.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새벽 1시까지 빠샤! 오케이? 장난고 합격하겠습니다. 김재현님.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처음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새벽 1시까지 파이팅! 자, 여러분들 고수경련 한번 끝내볼까요? 충성! 중견 갑시다, 여러분들. 중견 갑시다.